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DSBA 연구실의 김명섭입니다. 이번 세미나 영상에서는 Analogies Explained Toward Understanding Word Embeddings라는 논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워드2백 같은 임베딩에서 단어 벡터들을 더했을 때 왜 다른 단어 임베딩이 되는지를 수리적으로 증명한 논문입니다. 2019년도 ICML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워드 임베딩 내의 애널로지, 그러니까 유추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세미나 영상에서는 워드2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표시해 놓은 논문들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자연어에서 애널로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Man is to boy as woman is to girl로 읽고, 이 의미는 보이에 대한 맨의 관계는 걸에 대한 워먼의 관계와 같다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조금 더 수리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맨과 보이의 관계는 워먼과 걸의 관계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맨과 워먼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똑같은 관계로 보이와 걸로 변환이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애널로지 하에서는. 애널로지 하에서는 이런 물음도 가능합니다. 맨과 킹의 관계는 워먼과 어떤 단어의 관계와 같겠는가? 라고 우리말로 읽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맨과 워먼의, 그러니까 맨과 킹의 관계와 동일한 워먼과 무언가의 관계인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 영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퀸이 들어간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왼쪽에 킹, 맨, 보이에 대해서 오른쪽에 퀸, 워먼, 걸로 변환하는 것은 동일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도 아마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벡터 공간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포인트 보시는 바와 같이 맨에서 워먼으로 변화하는 관계와 킹에서 퀸으로 변화하는 관계가 같고, 맨에서 킹으로 변화하는 관계와 워먼에서 퀸으로 변화하는 관계가 같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워드 임베딩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맨과 워먼을 각각 벡터 스페이스에 표현을 하고 킹이라는 것을 벡터 스페이스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킹에서 맨을 빼게 되면은 맨에서 킹으로 이동하는 벡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벡터를 워먼에다가 더하게 되면은 킹에서 맨을 뺀 벡터를 워먼에다 더한 벡터가 여기 빨간색 자리에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퀸이라는 단어를 임베딩하게 되면은 바로 이 위치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 근방이긴 하지만 다른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비슷한 단어인 프린세스라는 단어는 조금 더 여기보다는 거리가 멀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거리를 비교해서 프린세스보다는 퀸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벡터가 퀸과 유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는데, 많은 이제 워투백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거리는 무엇인가? 이 거리가 무엇인데 이 둘을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가? 이 거리를 기반으로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추 관계가 임베딩 스페이스에서도 보존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학습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학습시킨 적이 없음에도 애널로지가 임베딩 스페이스 내에서 보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애널로지를 해석할 수 있는가? 또 리니어 릴레이션십 아시다시피 덧셈과 스칼라 곱으로만 이루어진 연산입니다. 벡터 내에서 이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수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Analogies Explained Towards Understanding Word Embeddings 논문입니다. ICML 2019에 발표가 되었고 당해에 ICML Best Paper Honorable Mention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현입니다. 우리의 메인 컨트리뷰션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첫 번째 엄밀한 증명을 제공했다.
애널로지가 성립하는 워드 임베딩의 선형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엄밀한 증명을 제공했다라는 것이 컨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워드2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고 각 단어 토큰들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상태에서 중심 단어를 기점으로 주변 단어를 맞추는 것이 워드2백 내의 스킵그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더가 있을 때 퀵을 맞추고 더가 있을 때 브라운을 맞추는 방식이죠. 이거를 위해서 타겟 워드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된 더로 표시를 하고 컨텍스트 워드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된 퀵과 브라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이동해 가면 슬라이딩 해가면서 타겟과 컨텍스트 워드를 계속해서 바꿔나가서 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뒤에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이 타겟 워드 자리에 아까 만들어왔던 타겟 워드가 들어가고요. 컨텍스트 워드 자리에 아까 만들어왔던 컨텍스트 워드를 넣을 겁니다. 이 기호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코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어휘집, 단어의 총 집합을 이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이동하는 매트릭스를 W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이동하는 것을 C라고 매트릭스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를 충분히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W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한 것에 워드 인코딩, 폭스라는 단어의 워드 인코딩으로 곱하면은 폭스라는 단어의 임베딩을 얻는다가 워드2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은 2014년도 닙스에 발표된 이 논문을 제가 차용을 한 것이고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워드 임베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 트랜스포즈와 C는 PMI-log K 이것을 다시 써서 Shifted PMI라고 읽습니다. Shifted PMI와 유사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PMI라는 것은 요 하나하나는 제가 지금 기울임체로 쓴 것은 단어 자체입니다. 단어의 등장 확률들을 곱하고 동시출현 확률로 그 값을 이렇게 분수 취한 다음에 로그를 취한 값이 각각의 PMI 매트릭스의 엘러먼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울어진 W와 C는 죄송합니다. 기울어진 게 벡터입니다. 기울어진 요 W와 C는 전체 매트릭스의 칼럼인 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K는 네거티브 샘플링의 샘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봤던 W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와 C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그게 PMI의 로그 K만큼 쉬프트한 매트릭스와 유사해진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하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 샘플링 하의 스킵그램 방식은 컨텍스트 매트릭스를 팩토라이징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근데 각각의 셀이 포인티드 뮤추얼 인포메이션 PMI이고 글로벌 콘스턴트인 로그 K만큼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Shifted PMI 매트릭스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구한 상태에서 요거를 매트릭스를 팩토라이제이션해서 워드 임베딩을 쉽게 찾을 수 있다가 이 논문의 내용이고요. 요까지가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논문의 프렐리미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이제 글로벌 콘스턴트인 K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로벌 K는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입니다. 즉 전체 이 PMI 통계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워드2백의 임베딩을 이 쉬프트의 영향을 피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임베딩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은 요 로그 K 텀을 생략합니다. PMI만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W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임베딩 매트릭스입니다. 요것도 이제 아웃풋 레이어 쪽의 임베딩 매트릭스입니다. 두 임베딩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PMI와 유사해진다라는 지식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칼럼을 따와서 매트릭스 C와 곱하게 되면은 PMI의 로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로우를 따와서 매트릭스 C와 곱하게 되면은 요 PMI 매트릭스의 로우가 되는데 요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트랜스포즈만 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요 칼럼을 따오게 되면 W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의 칼럼을 따와서 W 매트릭스의 칼럼을 따와서 C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와 곱하게 되면은 PMI 매트릭스의 칼럼이 됩니다. 이까지가 이제 임베딩을 따오는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거꾸로 이쪽으로 돌리는 함수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설명드리는 함수고요. 가정사항이 존재합니다. 이 논문의 증명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사항이고 지금 가정을 2번만 말씀드렸는데 가정 1번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 2번입니다. PMI 뒤에 첨자 K가 붙은 것은 PMI 매트릭스의 K번째 칼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이라는 함수 F는 N차원을 D차원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PMI I를 워드 벡터 i로 변환하는 로우 디멘셔널 프로젝션이 f 함수입니다. 근데 가정이 무엇이냐? 이 함수는 덧셈에 대해서 호모모픽 동형사상을 거의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PMI 하에서 더하고 함수를 취한 것이랑 함수를 취하고 더한 것이랑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 함수라는, 요 W라는 프로젝션 함수는 PMI, 원본 거대한 차원에서의 연산에서 덧셈 연산을 축소한 차원에서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써놓은 게 그 의미예요. 이제 PMI의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충분히 보존한다는 겁니다. W의 칼럼에서도. 그 팩토라이제이션 함수를 F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이 F를 F라고 쓰지 않고 C 크로스라고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F는 임베딩 방법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C 크로스는 리스트 스퀘어 로스 펑션을 사용했을 때의 이제 축소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W는 이제 C 크로스를 PMI 매트릭스에 곱한 거고 C 크로스는 C 곱하기 C 트랜스포즈 인버스에 C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F를 C 크로스라고 쓰겠다.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논문에 서술을 했고 그러니까 요 C 크로스라는 것은 차원 축소하는 함수입니다. 덧셈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원본에서의 덧셈, 원본 고차원에서의 덧셈과 축소된 저차원에서의 덧셈 관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축소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정 1번을 생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정 1번은 요 C 크로스가 존재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원본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사실 가정 1번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논문의 증명을 따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 기호, W 기호를 small word set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아까 요 E라는 것을 딕셔너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캐블러리, 딕셔너리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해진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small word set은 보캐블러리 안에 포함이 될 텐데 이 word set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보캐블러리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3번 요 사이즈를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요 딕셔너리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3번 이렇게 씁니다. W의 크기가 L보다 작은데 작고 이 W의 출현 확률은 0보다는 크다입니다. 요 가정을 모르셔도 사실 이해에 큰 지장이 없지만은 요거 기호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짚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증명을 살펴보실 겁니다. 이 증명에서는 패러프레이즈 그리고 애널로지라는 개념 두 개를 소개를 해서 워드 임베딩 간의 덧셈 관계가 왜 성립을 하는지 덧셈을 해서 다른 임베딩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럼 우선적으로 패러프레이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증명은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ICML 2019에서 발표가 된 슬라이드를 제가 참고를 했고 링크를 걸어놨으니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체적인 루트 맵이고요.
하단부가 기하적인 증명입니다. 상단부가 의미적인 증명입니다. 세멘틱스에 관한 증명, 지오메트릭에 관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맨 아래쪽에 두 개는 가정사항 2번에서 만족이 됐습니다. 요 PMI 매트릭스의 덧셈 관계는 어떠한 축소 함수를 가정했을 때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사항에서 만족을 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PMI 매트릭스 상에서의 칼럼 연산은 차원을 축소한 상태에서 칼럼 연산과 동일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 윗단계, 이 부분을 증명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도 시멘틱스와 지오메트릭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먼이랑 킹이 패러프레이즈한다. 맨과 퀸을. 요게 성립하면 PMI 매트릭스에서 연산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일 겁니다. 지금부터. 그 전에 패러프레이즈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뭐냐면은 W 스타, 이 딕셔너리 안에 존재하는 W 스타는 패러프레이즈 한다. 요 스몰 워드 셋을 만약에 W 스타가 스몰 워드 셋을 semantically interchangeable 하다면 텍스트 내에서 무슨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1번은 요런 문장입니다. The needs for profit may push up prices 라고 썼고요. 이익에 대한 요구가 가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죠. 요거는 센텐스 2번과 동일합니다. may랑 be likely to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게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거는 영어를 아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두 개가 semantically interchangeable 하다라고 합니다. 의미적으로 동일하게 교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may랑 be likely to가 semantically interchangeable 하다. 그러면은 요 한 단어, may라는 단어와 small wordset인 be likely to는 paraphrase 한다라고 합니다. 요 may가 paraphrase 한다, be likely to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조금 더 엄밀히 살펴볼게요. semantically interchangeable within the text라고 했는데 주어진 문맥 내에서 의미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may가 등장했을 때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랑 이 be likely to가 등장했을 때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may입니다. may가 등장했을 때 주변 컨텍스트 워드가 등장할 확률과 be likely to가 등장했을 때 주변 컨텍스트 워드가 등장할 확률이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패러프레이즈가 성립을 하면은. 그래서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CW가 Sequence of Word Set이라고 할게요. 요 W, 스몰 워드 셋인 W 문맥 주변에서 관측되는 시퀀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W 스타,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 요게 메이고 비라이클리 투죠. 메이는 비라이클리 투 주변에서 관측되는 시퀀스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라이클리 투가 등장했을 때 주변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메이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즈 관계라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WI가 등장했을 때 주변 시퀀스가 등장할 확률을 극대화하는 딕셔너리 내의 단어를 W스타라고 부르겠다라고 수리적으로 써놓은 것이죠. 요 메이가 등장했을 때 이 비라이클리 투 주변에 등장했던 컨텍스트가 등장할 확률을 극대화하는 단어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만약에 독립적으로 추출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각각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여기 승수가 붙은 거는 요 안에 단어끼리도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승수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주변 단어가 등장할 확률 하나를 곱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항은 독립적으로 추출될 때겠죠. 요 확률 값을 최대화하는 W 스타가 바로 패러프레이즈하는 단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리적으로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크게 증명을 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로그를 취해서 덧셈 연산으로 변환을 시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워드셋 주변에서 C가 등장할 확률을 곱해준 거죠.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을 분포의 관점에서 보면은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워드셋 W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의 분포랑 이 패러프레이즈 워드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의 분포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면은 결국 이게 최대화되는 거랑 동일하다. 왜냐하면 얘는 고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지금 W 스타밖에 없는데 이 분포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요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랑 동일하다. 라고 해서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의 제로 바운드는 두 분포가 완벽하게 동일할 때 성립합니다. 0으로. 네,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엄밀하게 더 이제 증명이 가능합니다. 데퍼니션 1. 패러프레이즈라는 거는 우리는 이 W 스타라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즈 한다라고 부를 겁니다. 워드셋을 패러프레이즈 한다라고 부르는데 그 워드셋은 아까 가정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기 제한이 있고요. 만약에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엘러먼트 와이즈하게 스몰하다면은 패러프레이즈 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패러프레이즈 에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드셋 주변에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패러프레이즈 워드 주변에 단어가 등장할 확률로 나눈 겁니다. 요거는 지금 각 단어 하나하나, 컨텍스트 단어 하나하나, 이 j-기호는 여기 푸시, 업, 프라이스 요거를 의미하거든요. 하나하나마다 다 작아야지 패러프레이즈가 성립한다 라고 엄밀하게 정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값이 하나하나마다 작다면 곱하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패러프레이즈를 우리가 정의를 한 거는 알겠는데 패러프레이즈가 성립을 하면은 PMI 매트릭스 상에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지금 증명의 목적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면은 패러프레이즈는 실제 인베딩 썸과 에러로 표현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렘마는 기본형을 의미합니다. 기본형 1번. 만약에 모든 패러프레이즈 워드에 대해서 그리고 워드셋에 대해서 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워드셋 안에 있는 워드 하나하나를 다 더한 것에 뭔가를 더하게 되면은 그게 PMI 상의 패러프레이즈 워드의 칼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PMI 매트릭스에서 패러프레이즈 대상이 되는 워드셋에 대한 칼럼들을 다 더하게 되고 몇 개를 더 더하면은 요 패러프레이즈하는 워드의 칼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로우 시그마 타우로 표현이 되는데 로우 시그마 타우는 로우는 아까 패러프레이즈 에러로 표현을 했고요. 시그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타우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각각이 에러 텀을 의미하고요. 요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느냐? 요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PMI, 주변 문맥이 등장했을 때 이 PMI 값을 전체 PMI 매트릭스의 합으로 빼면은 그거는 PMI의 원본 수식 지금 안 적혀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텀이 위랑 아래 값이 같아서 1, 로그 1은 0이죠. 0인 두 항을 더했습니다. 더한 상태에서 4개를 다시 전개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앞에 2개를 합쳐서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 보였던 패러프레이즈 에러 텀입니다. 패러프레이즈 에러 텀, 그리고 요게 시그마 텀, 그리고 요게 타우 텀이 됩니다. 요렇게 변환을 해서 렘마 1을 성립시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요 합에다가 패러프레이즈 에러 그리고 에러 텀을 더해서 요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렘마 1에서 차원 축소하는 함수인 C 크로스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워드 인베딩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아까 가정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패러프레이즈가 성립을 하면은
임베딩 썸과 에러 텀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PMI 매트릭스의 썸과 패러프레이즈 에러 그리고 에러 텀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거를 차원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성립을 한다 까지 지금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시그마 설명 안 드렸고요. 타우 설명 안 드렸어요. 요 로우는 패러프레이즈 에러, 패러프레이즈의 정의 쪽에 가시면은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넘기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의 쪽에 가시면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저 시그마랑 타우가 무엇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띠오렘 1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요 부분이 렘마 1이었습니다. 렘마 1의 양변에 시크로스를 곱해서 워드 임베딩으로 변환한 것이 띠오렘 1입니다. 그러니까 에러텀을 포함한 임베딩 간의 연산으로 다른 임베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패러프레이즈가 성립을 하면은.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가 성립하는 요 워드랑 워드셋에 대해서 이 워드는 워드셋에 속하는 임베딩을 다 더한 다음에 에러텀을 더하고 그거를 크로스를 적용한 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차원 축소 텀이고 덧셈에 대해서는 보존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에러텀이 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패러프레이즈 에러,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에러, 인디펜던스 에러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그마랑 타우를 각각. 근데 보시면은 요 수식상의 패러프레이즈 에러에는 요 W 스타가 있지만 다른 거는 W 스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패러프레이즈 대상이 되는 단어가 바뀌더라도 얘네는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드셋에 내재되어 있는 에러입니다. 근데 그게 조건부 독립 에러고 독립 에러인데 제가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독립 에러라는 것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에러라는 것은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주변 컨텍스트 워드가 등장했을 때 요 워드셋 내에 단어가 등장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 단어가 등장했을 때 얘가 등장할 확률. 그리고 주변 단어가 등장했을 때 요 워드셋 전체가 등장할 확률이 분자로가 있습니다. 분모는 요거 하나가 등장했을 때 is가 등장할 확률, 프로핏이 등장했을 때 likely가 등장할 확률, 프로핏이 등장했을 때 to가 등장할 확률을 곱한 거를 다시 뽀가 등장했을 때 is가 등장할 확률 등등등을 해서 다 곱한 거고요. 분자는 프로핏이 등장했을 때 is likely to가 등장할 확률, 뽀가 등장했을 때 is likely to가 등장할 확률을 다 적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 첨자는 프로핏 한 단어, 포 한 단어, 미드 한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세 개가 항상 같이 다녀서 따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은 이 에러가 0이 되는데 실제로는 is만 따로 등장할 수도 있고 likely만 따로 등장할 수도 있고 to만 따로 등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워드셋 내에서의 조건을 따져서 등장할 확률이 요 확률에 대한 에러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워드셋, 요 패러프레이즈 워드랑은 관련이 없죠. 저 W 스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스 에러는 이번에는 J도 없습니다. 그냥 is가 등장할 확률, 전체 코퍼스 내에서 그 다음에 likely가 등장할 확률, 그 다음 to가 등장할 확률, 그 다음에 얘네가 같이 등장할 확률을 분자로 요 하나하나가 등장할 확률을 곱해서 분모로 간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간에 내재된 에러기 때문에 역시 요 W 스타랑은 관계가 없는 값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타운은 WI랑 W가 뮤추얼리 인디펜던트 할 때, 그러니까 얘네가 따로 등장할 확률이 없이 그냥 무조건 같이 다닐 때 0이 됩니다. 두 값이 똑같이 1로 돼서. 그러니까 독립이면은 각각 곱셈을 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과 동일하게 되죠. 동시출하는 거의 확률과 동일하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게 1이 되면 에러가 0이 되니까 로어 바운드는 얘네가 항상 독립일 때 0이 되는데 실제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텀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까지 제가 에러텀 3개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아까 데퍼니션 1에서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작을 때 패러프레이즈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에러랑 인디펜던스 에러는 요 워드셋에 귀속되기 때문에 얘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이랑 로열을 패러프레이즈하는 킹이라는 단어는 패러프레이즈 에러에 종속됩니다. 나머지 두 개 에러는 맨과 로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에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장 작게 만드는 단어가 결국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되는 것이고, 그 패러프레이즈가 에러가 작다는 게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임베딩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에러보다 이 두 에러는 고정이기 때문에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에 가까워지겠죠. 네, 기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패러프레이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워번과 퀸이 맨과 퀸을 패러프레이즈 할 때 이 벡터 간의 연산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증명한 것은 킹이 맨과 로열을 패러프레이즈 할 때 디펜던시 에러 텀을 포함해서 이런 연산이 성립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 워드셋입니다. 달라진 거는 이제 워드셋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작은 것을 패러프레이즈 한다라고 정의한 것에서 단일 단어인 워드 W 스타를 워드셋 W 스타로 변경하게 되면은 똑같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지금 달라진 게 이 부분이 워드셋으로 바뀐 것밖에 없죠. 분포상에서도 아까는 한 단어에 대한 분포를 최소화하는 거를 여러 단어에 대한 분포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 2번 똑같습니다. 요 특정 워드셋이 패러프레이즈 한다. 다른 워드셋을. 이게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엘러먼트 와이즈하게 작을 때, 그때 패러프레이즈 에러는 똑같은데 요 부분만 워드셋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요 자리가 메이였죠. will probably 해도 의미가 동일할 것입니다. will probably는 패러프레이즈 한다. be likely to를. 의미적으로 세멘티컬리 인터체인저블하고, 그거는 곧 주변 문맥 단어들의 분포의 차이가 굉장히 적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기호로는 다시 이렇게 쓸 겁니다. 요 W 스타가 워드셋 W 스타가 워드셋 W를 패러프레이즈 한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렘마랑 띠오렘을 각각 도출을 할 건데, 렘마2도 마찬가지로 아까 요 자리가 단일 단어였던 게 워드셋이 돼서 시그마로 변환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그대로라기보다는 요것도 조금 변환이 있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시그마 텀, 요 타우 텀은 각각 워드셋이 내재하고 있는 에러고, 패러프레이즈 에러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아까 그 부분을 이해하셨다면은, 요 시그마라는 것은 주변 문맥이 등장했을 때 각각의 워드셋에 존재하는 단어들의 독립성을 에러텀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타우는 전체 문장 내에서 그 단어가 등장할 확률을 에러텀으로 표현한 겁니다. 각각의 워드셋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요 증명은 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가지고. 근데 증명 방법은 동일합니다. 영인항을 아까는 2개를 더했는데 이번엔 4개를 더해서 전개를 하면은 요 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렘마2에다가 양변에 C크로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띠오렘 2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에러텀을 포함한 벡터의 연산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지금 요 벡터 기호 아래에 워드셋이 존재하면은 그건 시그마로 표현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까지가 사실 증명이 완료가 된 겁니다. definition 2, 워드셋 W 스타는 워드셋을 패러프레이즈 한다.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엘러먼트 와이즈하게 작을 때, 엘러먼트 와이즈하게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작다는 것은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의 분포의 차이가 작다는 거고, 각각 단어 셋이 등장했을 때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패러프레이즈 에러 텀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패러프레이즈 에러 텀을 가지고 PMI 매트릭스로 연산을 하는 렘마2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렘마2에다가 양변에 C크로스를 적용해서 워드 임베딩 간의 연산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작다면,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가 성립해서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작다면은 요 에러 텀에서 얘네 둘은 어차피 고정이기 때문에 요게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고, 이게 PMI 상의 연산은 차원 축소를 하게 되면 덧셈 연산에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워드 임베딩 간의 연산이 될 것이다. 요까지 증명을 완료했습니다. 루트맵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가 성립할 때 요 연산이 성립하는 것은 디펜던시 에러 텀,
디펜던시 에러 텀 중에서 이제 아까 에러 텀을 3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패러프레이즈 에러만이 디펜던시 에러고 나머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에러 즉 시그마랑 인디펜던스 에러 타우는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내재적인 에러니까. 그럼 요까지가 증명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는 맨 위에 애널로지가 성립할 때 man is to king as woman is to queen을 애널로지라고 말한다고 유추라고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킹과 맨의 관계가 퀸과 워먼의 관계가 같을 때 왜 패러프레이즈까지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워드 벡터 간의 연산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애널로지에 관해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애널로지도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A is to B, WA is to WA star as WB is to WB star. 그리고 요거는 각각 다 딕셔너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은 애널로지 요 A라고 있습니다. 애널로지 A라는 거는 애널로지 A의 집합 안에 요 집합은 딕셔너리 곱하기 딕셔너리 사이즈를 가져요. 요 안에 모든 워드 페어에 대해서 모든 워드 페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안에 속하는 워드 페어에 대해서 하나의 관계랑 나머지 모든 페어의 관계가 같으면은 애널로지라고 한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어랑 단어 쌍이 존재할 때 요 단어 쌍 간의 관계랑 요 집합 안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단어 쌍 간의 관계가 같을 때 애널로지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실게요. 요 애널로지 집합 안에 단어 쌍이 존재합니다. 맨과 워먼이라는 단어 쌍이 존재하고요. 킹과 퀸이라는 단어 쌍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다른 단어 쌍이 있다고 할게요. 프린스와 프린세스라는 단어 쌍이 존재를 하고 요 프린스랑 프린스 간의 단어 쌍의 관계가 다른 모든 단어 쌍의 관계와 동일하다면은 얘네도 애널로지에 속한다 라고 엄밀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예, 요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조금 이해가 수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하게는 이렇게 증명을 해요. 정의를 해요. 어떠한 애널로지 집합화의 단어 쌍 간의 관계가 모두 동일하다면 애널로지가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워먼과 맨을 각각 벡터로 보고 퀸과 킹을 벡터로 보고 프린세스와 프린스를 벡터로 봤을 때 그럼 얘네를 뺀 벡터가 하나의 벡터로 수렴하게 되겠죠. 방금 정의에 따르면은 인베딩 간의 연산이 성립한다면은 이거를 보이고자 하는 게 결국에 이 증명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실게요.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워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중개 과정을 거칠 겁니다. 띠오렘 2가 아까 이제 워드 벡터 간의 연산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띠오렘 2가 성립할 때 조금 특별한 코롤러리 2.1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W 스타 안에 벡터를 다 더한 것이랑 W 안에 벡터를 다 더한 것에 에러 텀을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인베딩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요 집합을 분리를 해볼게요. 얘네 둘의 합집합으로 W를 표현한다면은 요거는 지금 분리된 게 되겠죠. 요거는 워드셋 W 플러스라고 하고 WX는 그냥 단어입니다. 요거를 분리해서 합집합으로 얘를 표현한 거니까 각각은 분리가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 자리에 넣으면 시그마기 때문에 잠시만요. 시그마기 때문에 실제 W 하고 X 스타 플러스 시그마 W 마이너스가 되겠죠. 좌변이. 그 다음에 글씨가 조금 안 예쁜데 그건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른쪽은 WX 플러스 W 스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다시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항한 것이 아래 코로로리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WX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마이너스로 이항을 하고 얘네는 그냥 덧셈을 분리하면은 나머지 에러 텀은 영향을 받은 것이 없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 워드셋 두 개를 분리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비라이클리2랑 will probably가 패러프레이즈 관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W는 분리가 가능해요. W 스타도 분리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어떠한 단어에다가 비라이클리 그러니까 to라는 단어에다가 비라이클리라는 거를 더했더니 이렇게 변환된다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얘네 둘의 합집합으로 얘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요 will이라는 거에 probably라는 거를 합집합을 해서 얘를 표현한다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패러프레이즈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더하는 걸 뺀다라고 해도 동일하겠죠. 그냥 여기서 뭔가 합집합을 한 거랑 여기서 차집합을 한 거랑 동일하니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패러프레이즈를 중간에 끼고 to를 will로 변환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패러프레이즈를 중계로 to에서 비라이클리를 빼고 probably를 to에서 비라이클리를 더하고 probably를 빼면은 will이라는 단어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워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하나를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정의 3번입니다. 워드 트랜스포메이션이 성립하는 조건은 요 분리되는 단어들이 존재할 때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가 존재해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할 때 워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요 그림 자체가 정의 3번이랑 동일하다,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맨을 뭔가 유추 관계를 끼고 패러프레이즈 관계를 끼고 킹으로 변환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워드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워먼을 퀸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관계도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아까 어디서 보셨을 겁니다. 에널로지 그림에서 보셨어요.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데 제가 안에 엘러먼트만 좀 바꿨습니다. 색깔이랑. 맨을 킹으로 변경하는 뭔가랑 워먼을 퀸으로 변경하는 뭔가가 존재하고 그 관계가 같으면은 에널로지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 얘네를 동시에 변환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가 존재하면은 에널로지가 성립을 할 겁니다. 이게 엄밀한 증명 4번입니다. 요 에널로지 A WA is to WA star as WB is WB is to WB is to WB star라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얘네 둘의 관계가 같다라는 말은 동시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러니까 요 A를 A 스타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랑 B를 B 스타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동시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가 존재한다면은 요 관계를 에널로지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맨을 퀸으로 변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 두 개랑 워먼을 퀸으로 변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가 동시에 같은 걸로 존재하면 에널로지라는 겁니다. 에널로지를 패러프레이즈랑 연결하기 위해 워드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한 것까지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정의만 놓고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Man is to king as woman is to king 인데 여기서 man을 king으로 변환하면서 woman을 queen으로 동시에 변환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가 존재한다면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좌측에 king이라고 하고 우측에 ma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부분이 man 플러스 king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패러프레이즈에서 우측 부분도 man 플러스 king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이동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woman 플러스 여기 플러스가 king이었죠. 그리고 우측이 지금 보시면은 queen인데 queen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빼는 게 지금 ma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퀸 플러스 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이걸로 가정하면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힘들게 썼는데 뒤에 슬라이드가 있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패러프레이즈 안에 들어가는 게 워먼과 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패러프레이즈 안에 들어가는 게 퀸과 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성립을 하죠. 워먼과 킹이 패러프레이즈, 맨과 퀸. 얘네 둘은 시멘티컬리 인터체인저블 하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맨이 킹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과 워먼이 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면 애널로지가 성립한다. 다시 애널로지가 성립하면은 킹과 맨의 관계가 같으면은 퀸과 워먼의 관계가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킹과 맨의 관계가 퀸과 워먼의 관계가 같다면은 맨을 킹으로 변환하면서 동시에 워먼을 퀸으로 변환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그러면은 워먼과 킹이 맨과 퀸을 패러프레이즈 하면서 패러프레이즈가 성립하면은 패러프레이즈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 PMI 연산이 성립을 하고 그러면은 워드 벡터 간의 연산이 성립한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루트맵을 다 보셨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이 좀 산만하고 어렵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근차근 원본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하고 싶고, 제 슬라이드가 도움이 된다면은 앞에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녹화 중이라서 앞으로 넘기는 게 조금 어렵지만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루트맵은 다 따라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이제. 렘마 3를 에놀로지를 기반으로 도출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에놀로지가 데퍼니션 4에 대해서 데퍼니션 4에 의해서 에놀로지가 성립을 한다면은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에 대해서 PMI 연산이 가능해지고 요거를 증명하는 거는 코롤로리 2번에서 이제 W 자리에다가 W 스타 자리에다가 WX 스타를 넣고 X 자리에다가 AB를 넣은 다음에 빼면은 요 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셔서 수식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요거 도출되는 거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패러프레이즈는 데퍼니션 3랑 4에 의해서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PMI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면 양변에 C크로스를 적용하면 워드 인베딩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를 계속 띠오렘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마다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런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Man is to king, woman is to queen이면 워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했을 것이고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는 말은 패러프레이즈가 성립한다는 말이고 패러프레이즈가 성립하면은 PMI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드 벡터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디오렘 3가 이 논문의 최종 결론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Man is to king as woman is to queen 이 성립하면은 워드 벡터 간의 연산이 가능한데 이 연산은 에러 텀 3개를 포함합니다. 이게 패러프레이즈 에러,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에러, 인디펜던스 에러였습니다.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에러랑 인디펜던스 에러 자체는 워드 셋에 종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러프레이즈 에러가 가장 작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상의 대체 가능한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킹에서 맨을 빼고 워먼을 더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퀸이 의미상으로 대체 가능해질 겁니다. 주변 단어의 분포가 차이가 가장 적은 단어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프린스나 로드나 로얄도 주변 단어 분포가 어느 정도는 유사하겠지만 아예 완전히 동떨어진 것들보다는 단어 분포가 유사하겠지만 가장 작은 거는 시멘티컬리 인터체인저블 할 때나 발생하고 요게 그래서 애널로지가 성립하는 이유라고 되는 겁니다. 설명 가능한 세 가지 에러텀을 표현해서 그래서 논문의 제목 Analogies Explained 라고 씁니다. 네, 결론입니다.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확률 통계의 관점에서 패러프레이즈를 정의했습니다. 패러프레이즈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멘티컬리 인터체인저블 할 때 패러프레이즈 하다라고 말하고 수리적으로는 주변에 등장하는 컨텍스트의 단어 분포가 가장 작을 때, 분포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 패러프레이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패러프레이즈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요 패러프레이즈가 결국에는 주변 워드 인베딩의 덧셈, 그러니까 리니어 연산을
지배한다, 거번한다 라는 것을 이 저자들이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즈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추리적인 공식을 사용해서 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뀐다면,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단어에다가 다른 단어를 합집합을 해서 그게 패러프레이즈 하는데, 다른 단어를 패러프레이즈하고 다른 워드셋을 패러프레이즈하고 그것 또한 다른 워드셋도 합집합으로 표현이 될 때 워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워드셋을 트랜스포메이션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가 존재할 때 애널로지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마지막 컨트리뷰션은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컨트리뷰션입니다. 명확하고 설명 가능한 에러 텀을 포함한 선형 연산, 애널로지가 성립하는 워드 임베딩의 선형 연산 간의 수리적인 엄밀한 증명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예, 이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이해하시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원본 논문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자의 슬라이드, 저자의 발표 자료, 그 다음 저자의 블로그까지 제가 전부 다 링크 다 걸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